25일 김은재 뉴스 두 번째 코너 김은재 인터뷰입니다. 뜨거운 정치 현안 그 분야 선수 모시고 제대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세 분 모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 바로 옆에 김근식 교수님이시고요. 국민의힘에서 비전 전략 실장을 맡으셨었죠. 네. 제가 순간 위원장이랑 헷갈렸네요. 네,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님이시고요. 그리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은 저희 시사 유튜브 처음 출연이신데 그렇습니다. 한번 원샷으로 인사해 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출연인데 이재명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는 날 이렇게 출연을 한 것은 아마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주 불러주시고 자주 뵙겠습니다. 오늘 김근식 교수의 잘못된 예측에 대한 자비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작부터 치열합니다 오늘. 사실 아침에 두 분이 방송에서 예. 오늘 이제 오후에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 1심 관련한 이야기들을 나누셨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이 세 분의 조합이라고 하는 게 두 분 또 이렇게 또 세 분 가끔 이렇게 방송하시는 걸 봐서 저희 방송에서도 꼭 모시고 싶었는데 시간 내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시작부터 세게 나오셨는데 김은식 교수님 이야기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좀 저도 이제 그 설명 자료 보고 그 판사님이 읽었던 내용을 이제 제가 누가 보내줘서 그걸 쭉 읽어봤는데 제가 뭐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는 되지 않아요. 이해는 되지 않고 그 자료에 보면 유증한 사람 유죄가 돼 있고 그다음에 전화 통화를 통해서 유증을 요청했고 이건 유증의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발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성이 없다. 근데 고의성 없다는 점을 쭉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어쨌든 뭐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박수현 의원이 자아비판 하라고 그러니까 아침에 박 의원과 같이 했던 이야기는 이제 결과적으로 틀린 게 됐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좀 돌려드리면 오늘 그 무죄 판결 받고 이재명 대표가 창의 일속이라는 사자성어를 썼잖아요. 망망한 바다에 참 좁쌀 하나밖에 안 된다. 그런 만큼 자신의 그 고통은 지금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 의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아주 겸양한 말을 하셨는데 그대로 돌려드리면 사법 리스크라는 큰 바다 속에 오늘 유증교사 1심 무죄는 창의 일속이다. 좁쌀 하나 끝난 것밖에 안 된다라고 돌려드립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지난 7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기자회견, 뭐 담화 이런 걸 통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셨는데 국민은 사과받지 못했다. 이게 이제 언론의 제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사과 이렇게 제목이 뽑혔는데 실제 말씀도 그렇게 하셨고요. 왜 사과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사과하라고 하니까 어쨌든 일단 한다. 이런 무성의한 사과의 대표적인 용어인데 지금 김근식 교수가 어쨌든 사과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식이 그러면 안 돼요. 틀린 점을 제가 사과합니다. 어쨌든 사과한다. 아니 구체적으로 저 이야기. 예측이 틀린 걸 사과합니다. 근데 뭐 그리고 사과를 할 것도 없죠. 예측이 틀린 걸 인정합니다. 아니 그리고 저도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우리 김근식 교수랑 저랑 워낙 또 친한 친구이고 또 이므로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말씀대로 이제 1승 1패인 거예요. 지난번 공직선거법 선고 그렇게 나왔고 오늘 위정교사 이렇게 나와서 이제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남아있는 재판이 종류도 많고 또 각 종류마다 남아있는 상급심이 또 있어서 이제 민주당이 오늘 속으로야 뭐 감격스럽고 기쁘게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좀 차분하게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김근식 교수에게 자아비판하시오라고 이 정도 한 것은 친한 친구여서 그냥 한 소리고 혹시 의기소침할까 봐 제가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의기양양한 이래서 박수현 박수현 의원님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박원석 의원님 여기서 양쪽 사이에 계시니까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사법부의 판결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데 약간 의외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법 판결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많은 이 예측들이 선거법은 무죄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유죄가 나와도 100만 원 이하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측이 많았어요. 그에 반해서 위증교사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 그거는 위증교사라는 죄 자체가 워낙에 중한 데다가 최근에 몇 년간 사법 통계를 보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경우에 거의 한 98%가량 유죄를 받고 그중에 한 85%가량이
실형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벌금형 이상의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았기 때문에 좀 힘들겠다. 게다가 그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자백까지 있었잖아요. 그런 면에 비추어 본다면은 지난번도 의외의 결과였지만 이번도 좀 의외의 결과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그 판결문 내용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정적인 거는 고의가 없었다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령 위증 교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예를 들어 위증 교사라고까지 볼 만한 그런 고의성이 없었다. 이게 이제 판결이 이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상급심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여전히 쟁점이 치열할 거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대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만 봤을 때 예. 요 얘기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거 가지고는 입증이 안 된다. 고의가. 이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로서도 훨씬 더 치열하게 아마 상급심 갔을 때 뭔가 혐의 입증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아까 이제 우리 박수현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게 투아웃 됐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죠.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원아웃에서 그쳤길 망정이지 투아웃 되면은 아무리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가 강고하다 하더라도 안팎에서 흔들리는 걸 막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적어도 당내에서 리더십에 관한 문제 제기는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이재명 대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전국 대응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반전의 계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아웃된 것을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좀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투아웃 안 된 걸? 다행인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우리 박 의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제 입장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저도 박 의원입니다. 오늘 세 분 케미 장난 아니신데요. 우리 박정호님 기분 제일 좋으신 날이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나를 갖다가 자꾸 아니 이제 박원순 선을 막 의원님 분명히 그으려 그래요. 지금까지의 그 올바른 소리 하시고 그 행보를 보시면 올바른 얘기 하는 아니 거예요. 물론 하지. 근데 투아웃 안 나온 게 좀 뭔데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묻지 마세요. 오늘은 제가 나왔기 때문에 같은 박 의원으로서 현역 박 의원, 예. 전 박 의원.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전박 이 이렇게 토론에서 하십시오. 우리 박원석 의원님을 제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김근식 교수가 오시기 전에 상당히 많은 마사지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있는지를 브리핑을 지내시는가 하셨다. 진정으로 위로도 예. 드리고 뭐 이런 말씀 사전 준비 과정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형이 늦은 거야. 우선 이제 민주당 분위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조금 예. 이제 차분하게 이야기를 대응해야 된다고 네네네. 하셨지만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큰 좀 출렁임이 있을 거다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아니 일단 오늘은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 판결이 나오는 순간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데 많은 의원들이 오늘 이제 저희 문체위 소속인데 이제 그 판결이 끝나고 상임위가 오늘 열렸어요. 그래서 의원들을 많이 봤는데 되게 다 똑같이 울었다 이런 의원들이 많았고요. 아니 그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양문석 의원도 막 울었다고 얘기를 하던데. 양문석 의원은 별로 단순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이런 양문석 의원이 울었다는 이 비밀 사항을 제가 공개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일단은 오늘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막 오늘 눈물을 흘렸다. 뭐 그래서 저도 페이스북에 눈물을 흘렸다고 썼다가 지웠거든요. 그러셨어요? 근데 사실 현장에서 이렇게 눈물 흘리시는 분들 기자들이 많이 봐서 또 눈물 어쨌든 흘리시는 자체는 오늘은 오늘까지는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내일부터 다시 차분하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지금 이제 분석이 계셨습니다만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지난 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우려와 걱정들의 전망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이 판결을 받음으로써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전국 장악 어떤 역은 다시 강고해지는 그런 길로 갈 네네. 것이고 또 아마 이제 광장에서의 어떤 투쟁을 계속 해나갈 텐데 이 광장에서의 숫자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광장에서 민주당의 집회의 어떤 동력과 뜨거움 이런 것은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 거부권이 행사가 되고 국민의 분노가 절정에 오르게 되면 국민께서 이제 그걸 계기로 또는 아마 다른 계기가 또 한두 번 더 있겠지만 이제 광장으로 나오실 때까지 민주당이 광장의 동력은 계속 이어지는 뭐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체제는 흔들림 없이 그렇게 당분간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은 이 전국 장악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럼 이번 주도 계속 하시는 건가요? 사실 아직 그건 확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뭐 그거야 예. 계속 하는데 민주당이 당 정식으로 차원에서? 당 조직을
동원해서 참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퐁당퐁당 이렇게 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지난주에는 저희가 지금 1000만인 김건희 특검 촉구를 위한 서명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지역별로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서 그 매주 이렇게 동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하게 된다면 다음 주에는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에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내적인 에너지를 가진 당원들이 또 자발적으로 또 더 많이 나오는 뭐 그런 계기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오늘 판결이 좀 아쉽긴 한데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뭐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이번 주에도 29일인가요? 그 이화영 부지사 전 부지사. 2심 네.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또 유죄가 대북 선거가 관련된 부분에 또 유죄 판결이 똑같이 1심과 같이 나오면 사실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는 더욱더 이제 뚜렷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지금 형사 피고인 신세로 지금 일주일에 몇 번씩 재판정에 다니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나왔던 1심 공직선거법만으로도 뭐 우리 두 박 의원 다 아시지만 일단 그게 2심과 3심에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되면 공직선거법상으로만으로도 일단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선거보전금을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쓰나미로 본다면 창의 일속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존중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뿐만 아니라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약간 국민의 입장에서 아쉽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사실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도 지금 여론이 반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 국민의힘이 지금 당 게시판 문제로 내분에 휩싸여 있고 28일 날 이제 특검법 제의하잖아요. 아마도 이제 제의에서 부결이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도 있고 또 그동안에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그 완고한 모습을 보이던 것에 약간의 변화가 있고 하니까 여론이 좀 달라지겠냐. 제가 보기엔 안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 그 시나모 선거법 1심 판결 나왔을 때 굉장히 좀 고무되고 이게 이 내심 기뻐하는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게 지금 국정의 난맥상이나 국정의 혼란이나 국정 파탄의 면제부가 안 된다. 그건 그거대로 차곡차곡 그 국민들의 분노나 이런 것이 쌓이고 있고 그런데다가 최근에 이제 경제 상황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리고 의대 정원 문제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그 의정 협의체인가 뭐 구성이 됐는데도 진도가 전혀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를 위시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일 당 게시판 문제로 이 이전 투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 국민들 보기 굉장히 한심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으로 한동안 이 앵글에 초점이 왔다가 이제 다시 28일 날 그 김건희 특검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얼마 전에 박정훈 대령 그 결심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난주에 집회 참가 인원이 확 늘어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등등이 여전히 정치적 위기의 무게감으로 따지자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훨씬 더 크다. 그걸 직시해야 된다. 근데 하나도 지금 해소가 안 되고 다 미루고 있어요. 내지는 한동훈 대표를 보면 그냥 알리바이만 쌓고 있어요. 나는 조금 다른 것 같아. 나는 이런 다른 얘기했어. 근데 정치가 알리바이가 아니잖아요. 뭘 증명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 대표된 지 얼마 됐습니까? 지금 한 3개월 넘었죠. 근데 뭐 증명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뭐 최고위원회에서 게시판 가지고 서로 이제 언성도 높이고 이랬다는데 지금 정부 여당이 이렇게 한가한 때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공을 던지셨습니다. 지금 네. 한심하다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아니, 오늘 그 최고위원회에서 뭐 봉숭아학당 비슷하게 진행된 건 저도 한심하다고 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지금 당장 오전에 최고회의 끝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후에 있을 이재명 대표 선거에 모든 화력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인데 거기에서 이른바 당계라고 하는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또다시 이 최고위의 회의 자체에서도 그것도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공개된 발언에서 치고받고 싸웠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도 좀 창피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박원석 전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김건희는 김건희예요. 이게 뭐 이재명이 뭐 그 1심에서 유죄받고 또 2심에서 또 받고 뭐 그랬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돼서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국민들이 봤을 때 국민 눈높이에서 부족한 점들, 또 비판받아야 될 지점들, 또 문제 제기하는 의혹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정말 변화 쇄신이라는 이 큰 결심을 하지 않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여전히 그대로 민심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번 달 11월 달은 뭐 초미의 관심사니 거기에 몰려 있긴 하지만 연말 연초부터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건 뭐 일단 법원의 시간이니까 법원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당은 더 이상 이 용산이나 친윤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당은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살을 깎는, 뼈를 깎는 저는 변화 쇄신에 박차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근식 교수님 살은 깎는 게 아닙니다. 살은 뱀니까? 그렇습니다. 이래서 현역과 또 떨어진 사람이 달라. 그리고 제가 우리 김근식 교수님 저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써봤는데 김근식 콤마 따옴표 우리 당은 봉숭아학당. 그래. 아니 우리 당이 봉숭아학당 뽑아주셨습니다. 이래서 가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좀 아까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최고위원회가 봉숭아학당을 연상케 하는 좀 창피스러운 현장이 김은지 있었다. 뉴스인을 네. 들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네, 오늘 제목을 썸네일 이렇게 뽑아주시기 제목입니다. 바랍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그 악마의 편집이죠.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저희가 국민의힘을 뭐 비난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의 역할을 주문하는 차원에서 한번 본다면 민생이 정말 어렵잖아요. 뭐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집권당이 이재명 대표 하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재명만 삭제하면 다음 대선은 우리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다음 차기 집권은 이재명만 삭제한다고 해서 집권하는 게 아니에요. 당이 당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국민의힘을 안에 들여다보세요. 지금 하나같이 보면 명태균 게이트로 일컬어진 이 문제가 지금 당을 초토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 어떻게 할 겁니까? 보수 전반에 굉장한 악재죠. 지금 이게 도대체가 어디까지 갈지 지금 창원지검의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넘어서서 지금 국민의힘의 인사들의 전반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만 쳐다보고 남당 얘기할 때가 아니다. 집권당 다 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그 문희상 전 국회의장께서 했던 말이 청청 여여 야야 이랬던가요? 청와대는 청와대 다 와야 되고 여당은 여당 다 와야 되고 야당은 야당 다 와야 된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의 국민의힘은 국민이 볼 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정말 대안 세력으로 너무 훌륭해서 국민의힘과의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당답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만 바라보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뭐 이런 거 그만하시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여당다워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총선에서 서울 수도권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졌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대통령 리스크 때문에 진 거거든요. 김건희 여사 리스크 때문에 진 건데 우리 당이나 우리 그 대통령 부부 리스크 때문에 인기가 없다 해서 그냥 민주당이 가만히 야당 역할로 제대로 하지 않고 탄핵 중독이나 이 특검 뭐 남발에 걸려가지고 야당다움을 잃어버리고 정말 정쟁으로만 하게 되면 우리 당에 대한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이 안 좋다 하더라도 이게 민주당으로 가지 않고 이재명 대표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똑같이 박수현 의원 계시니까 민주당이 정말 우리 당의 이 상황과 상관없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당도 거의 못지않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살을 베고 뼈를 깎는다고요? 살도 깎고 뼈도 깎는 것 같은데 어쨌든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열심히 변화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우선은 사실관계에 있어가지고 네. 한동훈 대표가 좀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본인이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하든지 당리민주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제 그 확인하는 부분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의사진행 바로. 예. 뭐 상임위 같은 느낌으로. 지금 박원석 의원님과 예. 제가 예. 여당을 이렇게 비판, 조언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김근식 교수가 거기서 1대1로 답을 하다 보니까 발언 기회가 너무 많다. 많아요. 예. 박 의원 이야기하세요. 아니 원래 말이 많아요. 원래 말이 많아요. 아니 빨리 얘기하세요. 지금 사실관계에 대한 당 부분만 게시판 문제 그러면 곤란한 예, 얘기 나오니까 예. 나한테 답을 넘기려고.
그러니까 이게 당원 게시판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죠.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문제가 계속 키워지고 침소봉대된 여러 가지 배경에는 분명한 저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나 이 당 지도부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 당원 게시판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유튜버로부터 시작해서 이걸 계속 전달해서 계속 확대하고 있는 장해찬 또 일부 친윤 의원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다 지금 탄핵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게 한동훈이 했던 거라 한동훈이 했던 건 한동훈이 아닌 걸로 판명이 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가족이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는 지금 상관없이 가족들이 게시했다는 글도 전수조사 했을 때 이게 무슨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걸릴 만한 내용은 아니라는 걸로 지금 전수조사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임금윤기는 당나귀기라고 하는 대나무 숲에서 하는 마음대로 하는 발언 정도의 수위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용납 가능한 당원으로서 책임 당원으로서의 충분한 권리 행사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 세 번째는 이것을 여론 조작을 했을 거라는 그 일부 친윤 일각에서의 주장도 그 하루에도 수백 건씩 올라오는데 그 뭐 한 몇 개 썼다고 여론 조작이 되지 않고 그 즈음에 있었던 당심에 그냥 부응하는 당심과 거의 동의하는 동조하는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여론을 확 바꾸거나 당 여론을 바꾸는 정도가 절대 아니었다는 거. 여론 조작이라는 건 매크로 정도의 그 기계가 작동을 해야만 되는 거고요. 네 번째 그래서 한동훈 물러나라 이런 거였는데 물러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 지금 주말을 지나면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낸 건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그들의 요구, 그들의 의도가 이제 기각되는 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것이 모두 무력화돼서 친윤이나 일부 유튜버들의 주장이 허위 사실로 증명이 됐다고 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한동훈 대표가 결국 어느 시점에 가서는 가족이 썼는지 안 썼는지는 저는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본질은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이 이제 한 지붕 여러 가족인 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잠시 그 휴전 비슷한 모드가 형성이 됐었는데 궁극적으로는 휴전이 안 되겠구나. 결국 여기서 이제 이 충돌의 양 당사자는 윤석열 한동훈 혹은 뭐 김건희 한동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저런 소재들일 뿐이죠. 백서가 소재였다가 익십이 소재였다가 이번에 뭐 당계시판이 소재였다가 친윤들은 아마도 뭐 한동훈 흔들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 같고 그걸 능히 제압할 만한 정치력이나 리더십이 한동훈에게는 없고 이런 어떤 교착 상태 비스무리한 게 계속되면서 여당이 굉장히 한가하게 당 게시판 가지고 최고위원회에서 대표하고 최고위원하고 뭐 이렇게 막 말싸움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게시판 논란에서 제가 제일 그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대목은 일단 평소에 한동훈 대표답지 않다 이거예요. 물론 그게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문제냐. 당 게시판이라는 건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공간이고 어느 당의 당 게시판이든 약간 하수구적인 성격이 있어요. 들어가 보면. 근데 여기서 그걸 뭐 굳이 어쨌든 실명 확인을 위한 그런 검색을 해서 일부 유튜버가 얘기했다 한들 그게 당내에서 뭐 진상조사를 하고 뭐 경찰 고소를 하고 이럴 차원의 문제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걸 뭐 또 이제 전수조사 해가지고 진짜 극악한 건 몇 개인데 그건 한동훈 지금 한동훈 대표가 아닌 동명이인이 쓴 거고 가족들이 쓴 건 별거 아닌 가족들이 썼다고 주장되는 건 별거 아닌 거다. 가족 명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정작 그게 가족들이 썼는지 여부는 왜 안 밝히냐. 뭐 이런 겁니다. 그게 물론 이제 익명의 자유가 있는 게시판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밝히는 게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은 벌일 수는 있는데 뭐 여론 조작까지는 아니죠. 하지만 속된 말로 짜친 행동을 한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게 뭐 부인이 했건 아니면 비속 아닙니까? 그거는 비속어라기보다는 유행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의 약간 뭐라고 할까 좀 잘게 행동한다. 약간 이런 짜친 느낌의 행동을 한 이야기죠. 거예요. 김근식 교수는 불필요한 EJ를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같아. 근데 한동훈 대표 평소의 스타일은 자기 스타일 이렇게 구겨지는 걸 못 참거든요. 그러면 했다. 그거 뭐 간단하게 밝히면 될 건데 그건 안 밝히고 계속 이제 원칙론적인 법률과 같은 그런 얘기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논란을 더 증폭시키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근식 교수님은 나중에라도 그 밝힐 거다 이렇게 예. 보지만 제가 보기엔 안 밝힐 것 같아요. 제가 난 밝혀야 제안이시죠. 된다고 계속 네.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뭉개고 설득하고 계세요? 뭉개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이게 한 대표 예. 그러면 이게 영원히 어쨌든 한편에서는 이 한동훈 가족이 여론 조작했다로 한쪽은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밝힐 건 밝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할 건 사과하고. 사과는 그러나- 아니지만 좀 밝히고. 그러나 이게 무슨 여론 조작이거나 우리를 빚은 뭐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명예훼손이거나 되죠, 뭐. 당의 업무 방해거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예. 이거 가지고 계속 이제 논란을 확대할 문제는 아니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요즘에 런동훈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와 좀 다른 거. 예. 평소와 다르면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저 가족들 맞네 이런 느낌을 계속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제 저는 분명히 한동훈 대표가 이 사건이 이제 마무리될 즈음 그리고 이제 여론이 정리가 되면서 저 의도를 가졌든 안 가졌든 그 극우 유튜버와 일부 친윤 세력들의 그런 준동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제압이 되면 저는 자연스럽게 밝힐 거라고 보고 또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왜 지금 국면에서 그게 밝히는 게 지금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지금껏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된 다음에 윤핵 갈등의 과정에서 보면 계속된 저항이 있었죠. 그럴 때 저항의 방식이 항상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야의정협의체를 고위 당정협의회 가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주말에 기사가 나와. 그랬더니 용산에서는 그럼 여야의정협의체를 하는 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이게 본질인데 그건 어디로 가버리고 어디 그걸 언론 플레이를 하느냐. 왜 고당에서 고위 당정협에서 나온 이야기를 왜 당신들이 언론 플레이 하느냐 가지고 시비를 걸고 불쾌해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방식이거든요. 저는 면담 요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면담을 요구한 것은 본질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심상치 않으니 이걸 빨리 해결합시다. 라는 의미에서 면담 요구를 한 건데 그건 본질은 사라지고 어디 감히 대통령한테 면담 요구하는 걸 공개 발언해서 이 리스크를 만들고 자꾸 감히 이러는 거거든요. 저 이것도 마찬가지 생각해요. 이거 가족이 썼느냐 안 썼느냐를 밝히는 건 언젠가 밝혀야 될 문제지만 이게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은 그걸 가지고 지금 유튜브하고 일부 세력들 사이에 이걸 계속 침소봉대에서 했던 걸 제가 4가지 종류로 설명을 했잖아요. 다 기각당했잖아요. 그들의 주장에 거짓인 것이. 그걸 먼저 정리한 다음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하나도 없고 그냥 갑자기 그래서 뭐 누가 그게 쓴 거 맞아 안 맞아. 뭐 일부 이제 중진용까지 가세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은 반복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격앙되어 있는 입장인 거죠.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요. 교수가 민주당이 참 부러울 겁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1급 체제라고 극렬하게 비난을 했는데 이재명 1급 체제 얼마나 부럽겠어요 지금. 한동훈의 1급 체제 정말 하고 싶은 일이겠죠. 수정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2가지를 제안하고 싶어요. 빨리 그 한동훈 1급 체제를 빨리 만들어라. 아니 집권당답게 좀 일 좀 해주세요. 싸우지 말고 안에서. 그 민심에 기반한 우리 한동훈 지도 체제가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네. 기왕에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하셨으면 좋은 정치인으로 잘 성장해서 대한민국의 좋은 자산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실패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집권은 민주당이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그 한동훈 대표에게 제안을 하면 내용은 잘 모르지만 짐작되는 바가 그래요. 한동훈 대표도 일관된 행동을 하면서 뭔가 국민이 바라는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것은 뭔가 지금 조언받는 핵심 측근 참모들이 단순한 거예요. 김근식 교수 같은 이런 분들의 조언을 자주 들어야 합니다. 김 교수님 핵심 참모 아니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여의도 대표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조언을 받고 있는 핵심 참모들에 더해서 김근식 교수 같은 이 비선 라인들을 좀 많이 그러시군요. 정식으로 이렇게 옆에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얼마 전에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문정 부장검사가 어렵게 유튜브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현직 부장검사이기 때문에 나오기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 이야기를 하시던데 뭐라고 하셨냐면 한동훈 대표의 키가 굉장히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한동훈 대표의 키를 갖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문정 검사가 이제 본인도 농담 삼아서 말씀인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같이 근무할 때는 그렇게 크질 않았다. 그러면서 나이 40이 넘어서 키 크는 경우를 처음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라 그런데 한동훈 대표님 상관없는 말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키가 크시는 것도 좋은데 마음을 좀 키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마음을 키우라는 얘기는 한동훈 대표가 속이 좁다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에게 기대되는 정치력을 좀 키워라 이런 뜻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치력을 키우려면 빨리 일극체제 만들고 우리 김근식 교수 같은 저런 또 다양한 의견을 가진 측근들을 많이 의견을 좀 듣고 그냥 듣는 것만이 아니라 알리바이만 아까 만드는 게 아니라 듣고 자기 의사결정을 하는데 예. 굉장히 중요한 참고점이 될 수 있도록 그 예. 균형을 잡아가야 된다. 그렇게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대표가 된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몇 번의 빛나던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건 이제 국정쇄신을 요구하면서 어쨌든 대통령한테 할 말을 한다. 이게 한동훈 대표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는데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걸 내려놓으면 실은 요즘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부쩍 민생 얘기를 하면서 한국노총도 가고 뭐 이런저런 경제 현안이나 이런 거에서 발언을 하는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대토론회 하면서 다녔던 모습하고 비슷해요.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경제나 민생이나 국정의 성과를 제대로 못 내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필두로 한 이 꼬여 있는 국정 난맥상을 풀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풀어야 민생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그걸 푸는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를테면 뭐 여권 지지층 내에서도 기대가 있었고 또 중간층에서도 기대가 있었고 사실 야권에서도 기대가 있었죠. 그래야 정치가 정상화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딱 멈추고 무슨 이유에서든지 이게 약간 꼬리를 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단계 심판 때문에 그런 건지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근데 28일 날 김건희 특검법도 이제 부결시키고 그런다고 그 의제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민주당은 또 특검법안 낼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 사건을 계기로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커지고 있고. 근데 국정쇄신 목소리를 내려놓으면 똑같이 되는 거죠. 이제 한동훈 대표도 결국에는 다르지 않구나. 결국 한동훈 안에 윤석열이 있구나. 검사가 그렇지 뭐. 네, 검사가 그렇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저는 한동훈 대표에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지금 게시판 가지고 말싸움할 때가 아니고 문제의 본질은 이 국정쇄신을 위해서 여당 대표가 설사 대통령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더라도 그걸 밀고 나가야 된다. 그거 못 밀고 나가면은 가치가 없어요 별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행을 해주고 계시는데 세신한 이야기로 사실 좀 넘어가려고 했었는데요. 그 전에 김근식 교수에게 질문이 있어요. 우리 박 의원님이나 하실 것 같고 시사인 구독하십니까? 아름다운 이야기 질문. 저는 유튜브를 이제 시사인이니까 제가 출연하지 유튜브를 구독을 잘 안 해요. 아니 글쎄 그런 애정은 알겠는데 그 애정을 넘어 진짜 시사인을 구독을 해야 된다. 잡지를 구독을 하시라고. 잡지 구독? 그럼 이제 말을 못 알아듣어요. 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이행. 자, 끝나시면서 이제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자, 한동훈 대표한테 계속 관련해서 이제 가족 이야기를 꺼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여러 차례 한 대표의 반응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세신책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그것만 좀 여쭤볼게요. 그걸 저 여기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어찌됐든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할 거라고 보고 보고 지금 이제 시기상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걸 처음 제기했던 측의 의도와 이 수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주장했던 게 다 거짓이라는 걸 먼저 밝히는 게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뭐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저는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뭐 부인이나 저기 장인 장모한테 물어보는 게 뭐 어렵겠어요. 확인해 보면 되니까 전 그게 썼든 안 썼든 간에 그 부분은 마지막에 말끔히 정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 올 거라고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여의도 근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비선이셔가지고. 아니, 비선이 아니고 당협위원장은 항상 언제든지 당대표랑 소통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너무 이 의사진행 발언에 따라서 이제 한쪽에 너무 몰리고 있으니까요. 두 분한테 다시 다른 거로 하면 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도 결국은 국정과 관련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윤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 갔다 와가지고는 발표한 국정 쇄신층 중에 당장 나오는 게 휴대전화 교체라는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실효성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휴대전화 교체는 휴대전화 교체가 아니라 증거 인멸입니다. 오늘 박수현 의원님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왜 이러세요 지금? 그래서 당장이 공수처에 그런 조치를 하는 걸 뭡니까? 증거 인멸 조치 무슨 가처분 이런 걸 해야 하여튼 뭐 그런 보존 조치를 보존 해달라.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왜 그러냐면 실제로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던 그 폰으로 통화한 기록이 대거 거기 있을 것이다.
것이라고 예. 다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의 유일한 잘못은 휴대전화를 교체하지 않은 것입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면서 그걸 어물쩍해서 거기에 많이 담겨 있는 그 자료를 나중에 볼 수 없도록 하는 이 증거 인멸에 가까운 행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 문제의 진단도 저희가 잘못한 것은 휴대전화를 교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진단도 잘못됐지만 그게 국정서진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어이가 없다. 이 대통령께서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좀 너무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은 제가 본질 호소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들어보세요. 이랬어요. 처음에 디올백이 나왔을 때도 대통령실의 본질은 주장은 뭐냐면 정확하게 이 사건의 본질은 공작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서 본질 얘기를 한번 해요. 최혜병 사망 사건의 본질은 항명입니다. 그다음에 명태균 사건의 본질은 단호하게 끊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본질. 그러니까 국민이 느끼는 생각하는 본질은 따로 있는데 대통령실은 이게 본질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걸 본질이라고 믿어주세요라고 본질 호소하는 집단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문제의 본질로 저도 돌려드리면 이 현재 이 국정 운영의 난맥상의 본질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휴대폰 교체에 있지 않다. 그래서 좀 제대로 좀 잘 파악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수 의원님 시사인에 처음 나온 것이죠. 이번에 오늘 두 분은 구출연이신데요. 네. 신출연이십니다. 아주 오늘 보니까 이게 잘 털리는 것 같아요. 좋아 보이고 뭐 우리 이 대표께서 괜찮으면은 이 세 명이 예. 한 2달에 한 번 정도. 여기서 이 대표는 이수기 대표를 네, 말씀하시는 그럼요. 거죠? 뭐 우리 기자님이 저는 그쪽까지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 대표인 줄 알고. 이수기 대표 사실 그래서 한 2달에 한 번 정도 해서 오늘 사실은 이제 이 조합이 마음에 든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사실 끝나고 뭐 우리 박 의원님 이제 저녁 일을 하자는데 제가 지금 허리 때문에 집에 우리 와이프가 밥을 준비해서 오늘 못 먹는데 2달 후에 우리 같이 밥을 먹는 걸로 이렇게 예. 하는 걸로 하고 본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우리 대통령 텔레그램 없어진 게 맞네요. 그러니까 폰이 없어진 거 맞아요. 방금 핸드폰 열어보신 게 대통령 텔레그램 없어졌는지 확인하신 그럼요. 거였어요? 왜냐하면 폰이 삭제됐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뒤늦게나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하고 이 개인 그 폰으로 소통하고 또 누가 보내고 또 보내면 또 봐야 되고 또 답을 하고 이게 사실은 그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명태균도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뒤늦게나마 이걸 교체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는 뭐 물론 이제 그게 본질은 아니죠. 우리 박수현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지만 이거라도 한 거 자체는 그래도 변하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 두 달 후에 회식을 좀 합시다. 칭찬할 게 얼마나 없으면 휴대폰 교체를 칭찬합니까? 근데 김 교수님 나름 단독 아니십니까? 텔레그램 없어졌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럼 그전에는 이렇게 교수님한테도 체리 따봉 보내고 그렇게 하셨나요? 윤 대통령이? 많이 했죠. 예전에. 대선 캠프 당시. 캠프나 이제 선대위 때는 많이 했다가 이제 저 선대위 때는 또 여러 가지 또 우여곡절이 많았고 습관성 체리따봉이군요. 그렇죠. 뭐 그래도 못 우리 받으시는 항상 분들이 누르고 있잖아요. 계시던데요. 근데 이제 대통령 취임하신 뒤에도 뭐 이러저러하게 제가 또 외교안보 쪽에는 뭐 조언도 드릴 기회가 있고 그랬으니까 하긴 하는데 그런 게 사실은 좀 저야 이제 품격 있고 교양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니까 소통해도 되지만 어중이 떠중이 다 하면 되겠어요. 인정합니다. 그럼요. 여사님과는 그건 이제 NCND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이번에 기자회견 이후에 이렇게 폰을 없앤 건 잘하셨다 말씀드립니다. 네네. 저도 이제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제. 새로운 번호는 모르시니까. 모르죠. 우리가 이제 그 기저효과라는 말이 있잖아요. 워낙 이게 바닥이면은 별거 아닌 게 바뀌어도 크게 바뀐 것처럼 아마 그런 기대가 있는 게 아닐까 대통령실에. 오늘 그걸 가지고 소통 방식에 변화가 있을 거다 뭐 이런 브리핑을 하는 걸 보고 참 저게 저렇게까지 얘기할 문제인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통령이 기자회견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황당했던 대목이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으로
휴대전화를 사적으로 쓰던 걸 안 바꿔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최고의 공인의 지위에 있으면서 공적 책임의식이 전혀 결여된 그러니까 국정을 자기 집안이라듯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뭐 그걸 바꿨다고 이렇게 약간 자랑하는 것도 그런 모습처럼 보여서 아니 그걸 바꾼 거는 뭐 늦었지만 다행이라 치고 그럼 다른 걸 뭘 바꿀 건지 이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글쎄 크게 바뀔까 저는 뭐 별로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저처럼 이 회의론자가 보기에 뭔가 좀 이렇게 진짜 변화하는 듯한 모습이 있다면 뭐 그때는 저는 박수 쳐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변화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앞서 이제 한동훈 대표 얘기를 좀 하다 말았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저는 위기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대통령 담화 이후에 그 국정쇄신에 관한 얘기를 멈췄어요. 한 대표가. 근데 뭐 여론조사가 전부는 아니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별로 달라진 게 없고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은 제가 보기에는 해소될 것보다 더 나올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에는 지금 특검 문제를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즉 수사로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요구를 직시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돼. 이건 뭐냐면 윤 대통령만 깔아앉는 게 아니고 같이 깔아앉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한동훈 대표도. 근데 윤 대통령은 집에 갈 뿐이니까 뭐 일찍 갈 수도 있겠죠. 임기 전에. 근데 한동훈 대표는 정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예. 그럼 같이 깔아앉을 거냐. 이걸 아주 냉정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무슨 뭐 단계 시판 가지고 좀 말싸움하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 한동훈이 빛나던 순간으로 돌아가라. 그게 단호한 국정쇄신의 요구와 그게 안 되면 실력 행사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려고 뭐 당대표가 있고 차기 주자로서의 어떤 뭐 차별화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못하면 저는 뭐 거의 끝이라고 봐요. 박원석 의원님이 좀 옳은 말씀하셨는데 그건 실행이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사실 검사 시절에 동일체였잖아요. 그 뭐라고 그럴까 무슨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내가 만들어 볼게요. 그런데 봐봐요. 왜 특검을 못하냐. 특검은 지난 일에 대한 수사를 의미하거든요. 예. 근데 지난 일에 수사를 하게 되면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를 특검하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낄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공동체였기 때문에. 예. 아니 무슨 소리예요? 대통령 내 특검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왜 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뭘 범죄가 말을 잘못 어떠고 만들었어 지금. 아니요 하다 보면 그 검사 시절 같이 근무할 때 그때 무엇인가를 같이 공동으로 하는 행위까지 다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과거를 같이 가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만 대비하는 특감을 주장하는 거죠. 과거에 같이 했던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박원석 의원이 주장하는 그러한 과감한 정치적 선택과 그 결단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특검을 해야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것인데 그건 못하고 미래로만 가는 앞일만 예방하자는 특감만 가지고 감질나게 하고 있는 거죠. 그 한계가 있다니까 한동훈 저는 대표가. 이제 지금 두 분 말씀하신 한동훈 대표의 과거에 별이 빛나던 순간 어디 갔냐지 그런 말씀이신데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10월 한 달 내내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에게 그걸 요구하면서 관철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기자회견까지 해서 어찌됐든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사과까지 했어요. 그리고 변화하겠다고 일단 약속을 했기 때문에 10월 한 달은 그걸 했고 그리고 11월은 이제 그러면서 당정 갈등과 윤환 갈등이 일정 정도 일단락이 된 상황에서 11월은 이재명 대표 시간이고 법원의 시간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합심해서 화력을 집중하기로 했었던 건데 당원 게시판에 나오면서 이게 좀 상당히 좀 흐트러진 면이 있는 거고요. 저는 이게 끝나면 이제 12월 연말이고 또 내년 연초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 요 사법 리스크 관련 나왔을 때도 계속 반사이익에 기대지 않겠다. 변화 쇄신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라고 했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생각 확고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대통령이 또 잘못하면 들이받을 수밖에 없죠. 저는 근데 지금 와서 폼 바꾼 거 갖고 들이받을 필요 없잖아요. 잘했다고 해줘야죠. 그다음 특별감찰관도 우리 당에서 의원총회 만장일치 됐기 때문에 잘했다고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제 쇄신을 한다고 그러는데 인적 쇄신을 하는 거 보니까 뭐 회전문 인사를 한다든지 뭐 그 사람이 한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한동훈 대표나 전화 나서서 이건 아닙니다. 이야기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럼 끝으로 김건희 특검법 관련된 이야기로 예측을 하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그 쇄신안 중에 하나 핵심이 박수현 의원님 같은 분들은
김건희 특검법, 뭐 물론 박원석 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28일에 이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의결이 이번에는 몇 표가 이탈표가 나올 것 같으신지 예측으로 좀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야당이니까. 누구든. 예. 우선 윤석열 정권을 윤석열 대통령을 저는 한마디로 좀 평가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표준을 바꾸고 있다. 기준을 바꾸고 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상향돼야 된다.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게 뭐냐면 지금 웬만한 무슨 뭐 잘못이나 뭐가 게이트가 스캔들이 나와도 에이 뭐 다 그렇고 그럴 텐데 뭐 국민들이 듣기에 무감각해졌어요. 기저효과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진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한동훈 대표 역할은 윤석열 대통령이 떨어뜨린 그 대한민국의 표준 이것을 빨리 상향하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중에 하나가 이제 김건희 특검인데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1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세게 나왔을 때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집권 가능성이 뭐 굉장히 높은 그런 현실 속에서 좀 지리멸렬하고 있다가 이재명 대표가 세게 나오니까 이 잘하면 이재명 대표를 삭제시키고 우리가 또 집권할 수 있겠는데라고 하는 아주 짧은 꿈을 꾼 거죠. 그래서 사실은 8표만 분리되면 되는데 단단히 서로 결집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며칠 못 가고 오늘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국민의힘이 그 8표의 48표, 8표가 다시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재현될 것이다. 전 이렇게 보고 제가 또 국회의원 탄핵연대의 대표로서 이 8표를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거기 때문에 마구 흔들어 특검뿐만이 아니라 보겠습니다. 탄핵에도 8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마구 흔들어 보겠다. 예. 너무 지금 비약한 거 아니에요 지금? 왜 특검에서 갑자기 탄핵연대가 나와? 8표지. 본질은 8표. 근데 지난번 표결 때하고 굉장히 달라진 게 특검법의 내용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13가지 혐의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에서 2가지로 좁혔어요. 예. 그리고 제3자 추천안도 수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기존 이제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게 위헌적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했던 내용들을 대폭 수정한 거예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반란표를 기대하고 이제 그런 수정을 한 거고 그 전까지의 특검법은 사실 뭐 관철되리라고 민주당에서 기대를 안 했던 거죠. 약간 정치적 성격이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튜닝이 됐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4+알파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고 근데 지난번 법안 정도에도 4표의 이탈표가 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4표는 어디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4는 나온다. 4+알파다. 4+알파는 난다. 그러니까 예, 알파가 8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그 4명은 흔들리지 않는 4명인 것 같다 제가 보기에. 박수현 의원님 보입니다. 8 그리고 4+알파 김근식 제가 국민의 교수님.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내표 이탈표 나온 이후에 그때는 윤핵 갈등이 한 복판에 있을 때입니다. 당정 갈등이 한참 시끄러울 때였고 그러나 지금 당정 갈등이 일단 일단락이 됐죠. 제가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락이 돼 있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지금 11월 달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8일 날 예정되는 재표결에서는 저는 그 4표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다음 한동훈 대표 스스로도 이번에 특검까지는 우리가 거부권 행사하는 게 당론으로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만약 이탈한다 하면 친윤이 하겠습니까? 친한이 하겠습니까? 만약 이탈이 한다면. 친박이할 수도 있죠. 이 정권은 소외돼. 두 분이 박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뭐 당원 게시판 갖고 싸운다고 그래서 친윤이 아예 열받아가지고 한동훈하고 싸우니까 이탈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난번 내표보다는 훨씬 안 나오고 이번엔 또 공고해질 거라고 보고 다만 이게 그 특검의 내용을 그 사건 대상을 대폭 줄이고 뭐 제3자 추천도 넣습니다만 여전히 저희 당에서 이야기하는 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고 의혹이 커진다면 여야 합의로 해야 됩니다. 여야 합의로 해야 되고 민주당이 불쑥 던져놓은 걸 우리가 가서 찬성하네 마네 이런 식으로 특검이 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할 만큼의 민심이나 의혹이 제기가 되고 트리거가 나와야 되는 거고 지금 저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명태균 같은 경우는 지금 창원지검에서 강제 수사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창원지검의 수사 결과를 본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의 뭔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뭐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논의할 일이지 이번 28일은 저는 전혀 문제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우리 김 교수님 말씀을 제가 자꾸 끼어들어서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나 이런 겁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번 특검 처리까지는 단결해서 부결시키는 게 맞겠다 이렇게 예. 말씀 취지로 하셨잖아요. 이걸 해석하면 김근식 한동훈 대표 다음 특검 때는 찬성 여부. 또 악마 표시라고 있네. 대변인 출신이셔가지고 아니, 그 양말 굉장히 야만을 표시를 잘 잡으십니다. 뭐 야만을 잘 잡아요 지금. 발끈하는 김근식 쓰지 마세요. 교수님. 야마가 뭡니까 야마. 야만은 언론계 네. 은어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4+알파 정도가 나오는 게 국민의힘으로서는 그야말로 명분 쌓는 거예요. 체면 치레하는 예. 거예요. 알파가 나오는 게? 네. 아니 그 8표까지는 아니어도 그게 그나마 국민의힘 내부에 제정신 박힌 의원들이 몇이라도 있다. 내기합시다 내기. 네, 세 분의 내기를 확인하는 내기. 그게 시간을 아니고 가지도록 진짜 하겠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똘똘 뭉쳐서 아니, 부결시키면 직을 거세요. 네. 문식이 뭐가 있으면 걸지. 원외위원장직. 교수직. 원위원장 억지로 하는 거야. 아니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법무장관 직을 걸고 뭐 직을 많이 걸더만 요즘 안 걸려. 이번엔 요새 왜 안 겁니까? 네, 슬슬 끝내야 될 분위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 반대 패널도 서로 예를 지키면서 토론하는 모습이 좋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이제 2달 후 고정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대표가 결정하는 조직이 아니라 저희 그 구독자들과 그리고 조회수를 그래요? 종합적으로 해서 제작진이 판단하는 제가 곳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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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다시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